2024년 7월 5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지금 구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전에 했던 분석을 같이 보고 지금 구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올 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2.3 여기 구간은 지켜줘야 추가 상방에 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된 작도는 초록색 상승 채널과 62.3 가로 저항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이 62.3을 깨지는 않는다면 한 번은 이 구간에서 눌림롱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데가 깨지지 않는 구간을 스탑으로 미리 설정을 하고, 그래서 롱 포지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좀 준비해보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 컨펌이 난 거고 하방으로 빠지면은 보라색 채널 하단이 깨지면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쭉 빠지면서 눌림이 나오면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상승 추세가 있지만 좀 숏을 메인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을 스탑으로 잡고 이거 말고도 좀 디테일한 호흡을 봐야겠죠.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스탑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눌림롱 위주로 한 번은 해석을 할 거고, 숏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은 채널 상단 부분이겠죠. 상승세가 강한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해보는 쪽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이 최고점 숏 자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바로 숏 치지 말고 내려온다면 결국 그 말은 64.3 이 라인이 깨져야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뭐 여기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약반등이든 뭐가 나옵니다. 그때 추세가 조금 꺾였구나. 여기서부터 숏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 않아 보입니다. 배율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로스를 짧게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는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숏을 진입을 할 건데 이런 꼬리 부근의 고점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숏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그려지기 전이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 그래도 뭐 643까지 뚫린다 그랬을 때는 채널 상단에서는 저항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려지는 차트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했던 브리핑을 보고 지금 구간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상에 올렸듯이 이 구간에서는 눌림 롱 전략을 한번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는데 원래 저는 리테스트 매매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올라왔을 때 추가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을 높인 상황입니다. 그러고 눌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서 진입한 포지션은 고점 부근에서 60% 익절을 하고 본절 로스를 설정하고 차트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코인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쌍바닥으로 롱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구간을 왔을 때 리테스트로 롱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웨지형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엔 대응 손절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 로스를 미리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1% 이하의 손절, 그리고 올랐을 때는 2% 이상의 변동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취해드렸습니다. 손절 로스는 건들지 않고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 하락 추세 맞고 눌림이 진행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본절로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일반 영상에서는 보라색 추세가 깨지면은 롱은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쌍바닥으로 너무 이쁘게 나와서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 깨지면은 로스가 0.5%도 안 되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다시 롱을 한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못해도 여기, 그리고 정말 길게 잡았다면 이 구간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 하방 해탈이 나왔고 동일하게 리테스트 매매 전략으로 SR 플립 구간으로 지지를 받으면은 이때 롱 포지션을 진입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이 나오지 않고 하방으로 꺾였고 이 구간에서도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준다면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던 이유는 저는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관 행보를 거친 이후에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번지대로 눌림이 나왔죠. 위에서 접의 포지션을 잡은 게 있는데 10%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 손절로 쓰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접의 포지션은 여기 꼬리에서 포지션을 진입을 추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고 1.4% 정도 로스를 잡았고 하방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때 라이브 방송을 저녁에 켰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브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될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여기 맞고 또 내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기서는 막 롱은 이렇게 한다고 타는 것보다 여기 돌파하고 타는 게 낫겠네요.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 구간까지 오겠네. 아,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결국은 또 여기 롱이 제일 베스트네. 왜냐하면 이렇게 흐르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기 와야 좀 안정권? 아니면은 여기 고점을 깨고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 추세는 총 2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이탈이 나왔던 하락 추세, 여기 와주면은 진짜 좋은 숏자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숏을 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려질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 타점을 놓쳤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익절을 하더라도 고배율 포지션을 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30배로 숏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내리면은 크게 내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로스를 각오하고 한 거죠. 제가 이때 포지션 손절을 잡았던 건 이 빨간 추세가 뚫리면은 즉시 손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이 구간까지 깨지면은 그냥 밑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좀 쭉 빠질 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크게 빠졌고 이 구간에서는 이 초록색 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숏 포지션을 익절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은 54.6 부근까지 눌림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지션 셋업을 하게 된 거고요. 뭐 매매 복귀보다는 지금 구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우선은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매매 복귀를 하기 위해서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차트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늘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공개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매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매물대 하단 이 구간에서의 최저점이었죠. 저는 이 구간 올라오기 전까지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바닥에서 잡으려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배율로 하면은 크게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는 있겠죠. 추세선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보셨을 때 제가 숏 진입한 구간이랑 동일한 이 하락 추세가 뚫리기 전까지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 구간도 올라온다면 SR 플립 관점으로는 바로 숏을 보는 게 맞기도 한데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패턴이 그려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은 로스 짧게 탄력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로스 짧게 숏을 진입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좀 평단이 좋기 때문에 여기 조닝은 좀 버릴 생각입니다. 이 구간 보시면은 13일 정도 여기에서 박스권 횡보를 했어요. 그게 이제 표기한 매물대 상단 매물대 하단인데 여기 구간과 대칭 혹은 이 구간의 느낌과 유사하게 여기에서도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림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오히려 만일 횡보를 진행하다가 이 구간에 닿으면 지금 하락 추세와 가로저항이 교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숏을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지금 내린 폭이 되게 크긴 한데 매물대 상단을 지지받으면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중단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뭐 수렴이든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락을 이어가는 베어 플래그든 이런 그림 이후에 매물대 중단까지 터치를 하면은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볼 예정입니다. 올라와도 한 번은 더 추가 하락, 동일하게 마지노선 손절로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구간이 마지노선 손절로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 다음에는 보시면은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한 20% 정도 움직임이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다 그려지면은 여기는 되게 계속 롱을 받아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확인 매매를 좋아해서 어차피 여기서 오르면은 좀 많이 오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확정적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차라리 눌림이 나왔을 때, 이때 좀 롱 위주로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기 구간이 손절 로스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1시간 봉으로 60일 이평을 보통 많이 쓰죠. 이 60일 이평이 바닥으로 깔릴 때 롱을 홀딩을 해본다거나 혹은 롱 위주로 해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 같은 데죠. 이렇게 이평을 타고 가지는 뷰, 뭐 여기에서는 쌍바닥 지켜주고 올랐을 때 그 매물대 상단을 지켜주면서 그때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은, 뭐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알기가 쉽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손절 로스를 여기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무리하게 현물을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뭐 이더리움 차트랑 비교를 해야겠지만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리면은 이 평이 이렇게 이제 말리겠죠. 차트가 움직이면서 그때 이 구간에서 오히려 롱을 진입을 하면은 뭐 이런 구간 손절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매매 셋업을 짜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도로 매매를 해서 여기에서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이 추세선이 하나 생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시면은 크게 하방 이탈이 나왔네요. 여기서 무려 4%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륜적인 반등이 나왔죠. 추세선이 생기는 데까지 4시간이 걸렸고, 이 추세선이 타점으로서의 진입 근거를 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이 추세선이 초기 생성된 이후에 13시간 뒤에요. 저는 이런 구간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저점 매수를 원하시면은 혹은 그런 매매가 메인이시라면 저배율로 하셔야겠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최저점일 수 있는데, 사실 최저점을 잡는 것보다는 얼만큼 오래 들고 가냐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포지션 스위칭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남들이 익절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매매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인 매매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사실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추세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다가 작도가 나오거나 뷰가 보이면은 영상을 촬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큰 폭의 하락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힘내서 이 구간을 같이 좀 버텨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